제가 11년 말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십수년 정도 도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어 교육 전공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인분이 도쿄에 한국어 학원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되셨는데 좀 초창기 멤버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잠깐 이제 도와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목이 잡혀서 그때부터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이제 제가 원래 기획이나 이런 일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있는 김에 남는 시간에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양한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런 매력이 생겨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항상 학교 선생님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년 똑같은 거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 너무 지겹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매년 이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사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교과서나 똑같은 문법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니까 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저 스스로 공부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거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워킹맘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해외에서 살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그리고 제일 걱정이었던 게 이제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습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도저히 이제 아기를 떼놓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이제 망설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넘어서 이제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이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이라면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작정 거의 마감되는 시기였는데, 마감 전날인가 서류를 보내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어디선가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순전히 하게 돼.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지식은 많이 쌓여 있고 노하우는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가르친 게 아니라 교재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일본의 그 출판도 했었고, 그리고 시험 대책이라든지 여러 문제도 만들었고, 그래서 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의 지식을 배워보고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죠. 물론 저희 교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국인이 있어요. 그 서양인들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온라인으로는 막 아프리카에 계신 분까지 가르치기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일본에 있는 교실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베이스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이 있으면 일본어로 대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본어로 설명해주는 거는 가능한데, 모국어가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는 되게 막연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것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냥 스스로가 조금 더 당당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전공자를 보면은 좀 부러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가 선배더라도 전공자는 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교육 전공을 하면 실습까지 무사히 마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교원
이런 자격증 있잖아요. 어디에서 달라고 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냥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다녀보면서 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어 교육 전공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커리큘럼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가르치는 교수법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 역사, 음식, 그리고 어원, 다양한 분야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냥 기본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언어에 대해서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으니까 이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거든요. 뭐 혼자서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상식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시야가 확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 수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때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역시 문화, 역사, 어원, 음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제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많은 썰을 풀게 되고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이거는 아무리 이제 경력이 오래된 강사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재교육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10몇 년 차에 수업을 듣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이제 문법책에서 나오는 문법도 사실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새로 밝혀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최신 경향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언어도 교육법도 이것도 이제 바뀌는구나, 그리고 또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책에서는 알 수 없는 최신 이런 문법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이수 과목 외에 이제 학점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부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전공도 정말 좋아요. 저는 경우는 부전공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과 수업이나 아니면 교양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언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국어도 듣고 영어도 듣고, 그래서 다른 일본 역사 같은 것도 듣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신이 중년 정도, 지금 나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부족하다, 이런 교양이 부족하다, 이런 게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이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되는 그런 게 강제성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양을 억지로라도 이게 집어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찾아보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방 휘발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한 과목으로 3개월 동안 이걸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에 대한 뭐 시험도 치르고, 그리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는 지식을 단시간에 응축해서 들을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대학교 수업은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몇 년이에요. 6년 계속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계속 공부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이것도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재미있고, 세상이 다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게 다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첫 학기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졸업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보니까 방학 때 이제 특강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AI 특강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개 정도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계절학기로도 제가 챗GPT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한 2달 동안 그런 특강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내가 이 수업을 듣지 않고 대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이 돼서 이런 AI 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생 특권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소한 즐거움이더라고요. 제가 학생증, 국제학생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뭐 미술관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샹하이에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일본 도쿄에 있을 때도 할인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 특권으로 뭐 여러 가지 제미나이라든지 퍼플렉시티라든지 좀 무료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신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20살 무렵에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는, 그때는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거였고, 그리고 그때는 너무 막연하고 내가 이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긴 했는데 이게 확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래서 그냥 대충 졸업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더 의욕적으로 임하게 되고,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이제 대학에 대해서 엄마가 다니는 걸 보면서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은 대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라고 생각해서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졸업장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시험도 어렵고요. 수업도 정말 대학이구나 싶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인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 정말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일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하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트렌드를 알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좀 다른 부분, 제가 몰랐던 부분, 이런 거를 발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하하는 굉장히 그런 희열이나 쾌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물론 저도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돌보면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는 미리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하고 보면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공부하기를 잘했다고 느끼실 것 같고, 사이버대 학교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가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저도 들어와서 보고서 이제 되었는데 퀄리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한 환경에 있다, 나 정도면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것 같고요. 저는 40대에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나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기회가 되면 아이들 크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다른 공부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어떤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작점을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재교육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때잖아요. 지금 이제 20년 만에 다시 배웠으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또 한 번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계속 그 주기가 짧게 새로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더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한 점 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정말 감사하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책을 출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출판한 경험이 책 번호를 넣고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성적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학비 면에서도 절약이 많이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이번에 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은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퀄리티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배워보고 싶은데,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배우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저는 사이버대학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제가 다니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정말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이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세우셔서 입학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입학 아니고 보통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면 그냥 편입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